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최소한의 밥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이라서 다시 제가 고르게 되었고요. 이 책은 정말 좀 유유자적하면서도 그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자유인들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씩 농사를 지으면서 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직접 체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곤도 고타로 지음, 권일영 옮김, 우석훈 해제, 하완 그림, 세멘 파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밥벌이 1인 생활자의 1년치 식량을 위한 1일 1시간 밥벌이 프로젝트. 배고픈 글쓰기에 인생을 건 남자의 생계형 벼농사가 시작된다. 하루 딱 1시간 농사를 짓는다. 나머지는 글쓰기에 몰두한다. 오로지 밥 굶지 않고 글을 쓰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루하루가 이제 즐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른다. 본업인 글쓰기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런 시골에 와 있는데도 작년보다 편집자들이 원고 청탁이 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틀림없이 내가 즐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활기 있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합니다. 자, 삶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인상 쓰며 사는 것. 자신의 삶을 두고 너무 심사숙고하는 것. 그거 건강에 안 좋다. 지난 몇 년간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경쾌하고 유쾌한 책이 있었다. 곤도의 지속 가능한 농부 생활을 응원한다. 저도 가장 경쾌하고 유쾌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게 되었고요. 이 책은 굉장히 그 앞 표지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런 그 모내기를 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앞에 이렇게 어떤 만화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이렇게 만화로 좀 재밌게 경쾌하게 또는 유쾌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그 심사숙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생각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책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눈을 떼지 않고 정말 그렇게 집중하면서 읽었던 것 같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생도 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버티지만 언젠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키우며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 그리고 정년 퇴직 때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융자금을 갚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부모 세대는 당연하게 그릴 수 있었던 이런 미래 설계를 요즘 젊은이들가 그릴 수 있다는 말인가.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 우리 부모 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까닭은 거칠고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후진국을 수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거대 석유 자본이 공급하는 에너지를 싼값에 사서 철강에서부터 선박,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컴퓨터까지 만들어 변방의 후진국에 판다. 아주 단순하지만 현대자본주의는 이런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왔다. 흔히들 오해를 한다. 과거 일본인은 부지런했으며 혼다나 파나소닉 같은 기업의 전설적인 일본 경영자들은 매우 뛰어났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예나 지금이나 자본가는 탐욕스러우며 경영자는 대체로 유능하지 않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오일 쇼크까지의 자본주의가 누린 값싼 원자재, 넓은 변방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이런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인도나 중국, 브라질도 이제 단순히 자원을 내놓고 제품을 사가는 변방이 아니다. 스스로 천연 자원을 소비하고 공급 제품을 만들어 판다.
공업 제품도 많이 만들어 팔죠. 선진국 못지않은 풍족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앞날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드는 큰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경쟁 상대는 신흥국만이 아니다. 기계도 있다. 엘릭 브린, 율프슨, 앤드루 맥카피가 함께 지은 기계와의 경쟁은 등골 오싹해지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는 직물공장 같은 곳에 들인 기계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직공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다. 위정자는 이때 파괴 활동에 가담한 사람에게 극형을 처했다 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운흉이라는 소리는 유치한 논리다. 사실 기계 덕분에 인류는 적어도 물질적으로 놀라우리만치 풍족해졌다.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보다 인간적인 일자리들이 새로 생겨난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새 일자리가 생겨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다. 반면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는 천천히 증가하지 않는다. 지수함수적으로 그 능력이 향상된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새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가 기계의 능력 향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라고 하네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넘쳐난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기계가 일자리를 계속 빼앗는다. 기계와의 경쟁은 냉혹하게도 아이디어를 내는 경영자나 작가, 작곡가 같은 창조적인 직업 또는 집계급 같은 일부 육체 노동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기자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 기자처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를 틀이 있는 분야는 이미 기계가 쓰는 기사들이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한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계가 그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에서는 이 작가께서는 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자, 나는 30년 가까이 신문사에 몸을 담고 잡지나 단행본 출판을 통해 수입을 얻는 필자 생활을 해왔다. 이 일을 오래 해왔지만 실적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재미있어진다. 라고 하네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매년 명확해진다. 일할 맛이 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글쟁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인터넷 때문이다. 요즘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며 정기적으로 책을 사는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활자를 읽지 않고 자라난 사람이 대다수가 되면 신문업이나 출판업이 지금 같은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화나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상품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곧 세상은 창작물의 대가를 지불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로 메워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뮤지션은 음악 만드는 일을 그만두게 될까? 작가는 글 쓰는 일,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쓰지 않으면, 노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진짜 아티스트다. 적어도 나는 그런 아티스트의 창작물이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제 넘은 소리겠지만 내게는 글 쓰는 일이 어느새 돈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 되었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면 물론 곤란하지만 돈이 되지 않으니 그만두겠다가 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글 쓰는 일은 이제 내 삶이 되었으니까 라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게 글 쓰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에게는. 자, 하루 1시간만 일하는 삶. 매일 아침 1시간씩 벼농사를 짓는다. 나머지 시간은 글쓰기에 몰두한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글쟁이로 사는 것.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일에 몰두하려면 최소한의 식량이 필요하다. 벼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흰 쌀밥을 이제 내 손으로 마련하겠다.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글쓰기. 그게 바로 얼터너티브 농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얼터너티브 농부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이 작가께서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 딱 1시간만 농사를 짓는다. 뭐 얼터너티브 농부, 의아해하는 문화부장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떠벌렸다.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 이제 그 이름의 의미부터 따져보도록 하겠다. 얼터너티브 농부란 얼터너티브 록에서 따왔는데 내가 만든 말이다 라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얼터너티브는 또 다른
메인스트림과는 다른 이라는 뜻이다. 얼터너티브에 속하는 이는 우연히 변두리나 경계에 있을 뿐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거나 변두리에 있으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1990년대 후반에 일본 얼터너티브의 뮤직에 완전히 빠졌다. 한 해에 라이브 하우스 공연을 300회쯤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단 첫 책인 리얼룩까지 펴내고 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건 음악에 대한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얼터너티브라는 그런 그 음악에서 빠지면서 그게 음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킨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다. 대규모 경영으로 농사만 짓는 삶을 추구하려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듯 월급쟁이 생활에서 탈출해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생각도 없다라고 하네요. 도시의 입맛 까다로운 소비자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유기농 채소를 파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다. 농사만 지어 먹고 살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경쾌하고 어떤 발랄한 그런 생각들이어서 재밌게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오히려 내게 중요한 것은 글쟁이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일에 모두 던져 넣겠다. 내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창조하며 가능성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정한 일에 평생 매달린다. 그렇게 매달리면서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식, 말하자면 굴량미를 손수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굴량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게 얼터너티브네요. 얼터너티브 농부다라고 합니다. 정직원이라는 자리에 매달려 아무 의욕도 없는 일을 하며 건강도 삶의 기쁨도 잃어간다. 너무 바쁘고 지쳐서 평소 좋아하는 책이나 책을 즐길 여유도 없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집으로 보는 것이라고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뿐. 왜 그렇게 살까? 결국 굶어 죽는 게 무서워서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쌀만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쌀을 재배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이면서 당연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고하고 그런 내용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취업 경쟁이 생존 경쟁인 시대, 커뮤니케이션 능력 만능 사회, 에라 모르겠다 포르쉐 한 대 주세요 라고 하네요. 도시 남자의 얼터너티브 농부 생활이 시작됩니다. 직업적인 농부가 될 생각은 없다니 사실 무리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농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냐고 호통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심을 했는가? 자본주의가 이러니 저러니 늘어나봤자 먹힐 리가 없다. 우락부락한 농부 앞에서 앉으니 그런 확신이 들었다. 작전 변경,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자. 도시에서 온 떠내기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정신을 차려보니 시골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이 작가의 의도대로 그렇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슬기롭고 경쾌하고 유쾌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자, 돈보다 중요한 인맥의 힘.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으로만 가치를 매겨야 할까. 관계의 균형을 잡는 법. 이런 내용도 있네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주인은 누구지?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농사의 시작과 끝은 인간관계라고 하네요. 그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벼농사를 지으면서 글쓰기와 벼농사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승님의 혈관에 들어가면 농기구나 장비들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 순서가 결코 섞이는 법이 없다 합니다. 겉모습은 중요하다. 농부는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구할이라고 한다. 농기구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글쟁이에게 도구란 뭘까? 바로 어휘다. 어휘를 도구 상자에 깔끔하게 정돈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첫째, 좋은 도구, 즉 어휘를 모은다. 둘째, 항상 정리정돈한다. 셋째, 풍부한 어휘를 늘 가지고 다니기 위한 권력, 즉 문제를 단련한다.
농부나 글쟁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합니다. 글쟁이와 농부의 공통법칙, 공통철칙이라고 하네요. 자, 잡초란 제자리에 있지 않는 풀이다. 다시 말하겠다. 잡초란 제자리에 있지 않는 풀이다. 옥수수밭에서 접시꽃을 발견했다면 그건 잡초다라고 합니다. 정원에서 같은 접시꽃을 발견했다면 그건 꽃이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나와 있고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최소한의 밥벌이, 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게 읽었던 그런 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책 경제학자 우석훈 씨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제가 똑같이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